안녕하세요. 자,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시작한 지 오늘 이제 7번째 강의로 들어갑니다. 7번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배웠죠? 네. 지금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2500년 전에 이제 고전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갔어요. 즉 1편부터 13편 중에 이 시계편으로 들어갔습니다. 요 시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편명 이름이 시계죠.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산부터 좀 해봐라. 그럼 뭘 갖고 계산하냐? 이 5가지가 계산할 게 있다. 첫 번째, 도.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는 군사나 아니면 전쟁을 시킨 지도자나 전 국민이 뭔가 즉 도, 한 길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라. 아무리 무기가 강대하고 아무리 뭐 힘이 세고 전력이 우수해도 결국은 전쟁은 합의된 어떠한 그 협동심, 하나로 일치된 단결만이 있어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건 천이었어요.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지식인들이 하늘을 무슨 명분의 하늘, 주제자적 하늘 이렇게 볼 때 손자는 하늘을 그냥 자연현상 그대로 인식하라 해서 하늘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어둡고 밝고 이런 자연현상으로서 하늘을 장악해야 돼. 기상을 장악해라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지형에 대한 그 이해였습니다. 내가 전쟁할 그 장소에 먼지 가까운지 또 평탄한 곳인지 아니면은 험한 곳인지 뭐 이런 걸 살펴봐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. 자, 오늘 이제 이 5가지니까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과연 손자가 어떤 걸 주장하고 있냐면요.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장입니다. 장. 이 장이란 건 뭐예요? 이 장군이란 뜻이죠. 전쟁을 하는데 일치단결된 그야말로 이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자연 기상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지형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 군대를 끌고 적군에게 가서 군대를 지휘할 장군.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? 요게요. 예? CEO라 그러나요? 누구를 경영자로 선발을 할 것이냐? 이것을 네 번째 항목으로 들고 있어요. 어떤 지휘자를, 어떤 장군을 둬야 나가서 이겨요, 도대체? 예? 예? 뭐 능력 있는 장군이요, 그쵸? 예. 그야말로, 근데 어떤 능력이요,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보내야, 어떤 능력을 가진 장군을 보내야 적군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. 이것이 이제 그 손자가 제시하는 이 장군론입니다. 결국은 요즘 최고 경영자론이죠. 자, 우리는 단순히 손자가 제시한 이런 장군, 여기서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요. 장군은 이런 5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장군이 지녀야 될 그 5가지 항목이 장군 얘기가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에 오면은 기업에서 기업가들이 또 경영자들이 이 5가지 덕목을 지니고 조직을 끌고 나가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면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러한 그 기업과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려는 입장이죠. 그렇죠? 단순히 뭐 장군의 5가지 덕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재발견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 손자병법을 읽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첫 번째는 참 희한합니다. 여러분 같으면 뭘 꼽겠어요? 에? 이걸 꼽아요? 아니, 그 조직의 리더가 지녀야 될 첫 번째 덕목을 지는 뭐예요? 지는? 에? 에? 왜? 위즈덤? 에? 에?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냐?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. 그러니까, 이 장군이 지녀야 될 첫 번째 덕목을 손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? 이 능력 있는, 그야말로 분석력도 있고, 지피지기 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, 또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과단성도 있고, 뭐 이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데, 손자 시대 이전에는 사실 훌륭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으라면 대부분 뭘 꼽냐면 뭐예요? 인을 꼽아요, 인을. 인이 뭡니까?
어진다는 게 뭐예요? 어질다는 게. 푸근하고 이렇게 안아주고, 예? 이게 너그럽고. 자,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제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저 인간성 좋고 정말 착하고 그렇지만 능력은 지질이 없는 그런 직장 상사가 좋아요? 아니면 좀 성질은 좀 별로 안 좋은데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그 밖에 나가서 하여튼 뭐 일감 잘 따오고 그래서 하여튼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상사가 좋아요? 우리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돼. 참 사람 좋다. 그거는 그러니까 그 손자 이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됐다. 그 남 잘 생각해주고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.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. 법 없이 살 사람. 아니 뭐 착한 사람이야 좋지요. 어디서 좋아요? 동네에서. 동네 아저씨의 자리로 돌아가면 저 지적인 능력보단 이 남을 생각하고 남의 집에 와서 눈도 쓸어주는 그런 아저씨가 좋아요. 근데 이건 뭐예요? 첫 번째 이 손자병법의 첫 구절 기억나세요? 전쟁은 사람이 죽고 사는 곳이다.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곳이다. 기업은 뭐예요? 이게 한 가족 수십만 가족이 이 직장에 매달리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. 그저 그 경영자 그 상사 사람 좋다 착하다 이것만 갖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참 그래서 전 손자가 이 5가지 덕목 중에 인도 들어가지만 첫 번째를 사람 좋다가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지적 능력이 없이 그냥 인간성만 좋은 사람이 그야말로 경영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장군이 되면 그야말로 5만 명 데리고 간 병사들 다 굶어 죽이는 거예요. 예? 그러니까 우리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. 예?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감으로는 그럼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? 능력이 우선이에요? 아니면은 이 사람 좋은 게 우선이에요? 능력이요. 뭐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요. 뭐 더할 나위 없지요. 근데 어쨌든 손자는 첫 번째 덕목을 지적인. 근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좋은 대학 나와서 명문대학 나와서 이 3천억 해먹는 지혜가 아니에요. 그거는 뭐예요? 그 지혜가 아니라 사기예요, 사기. 여기서 지혜는 하늘직 기상 조건과 지형 조건 그리고 병사들과 그리고 이 장군 간의 합심을 이뤄낼 수 있는 객관적 분석력을 가진 지혜란 말입니다. 여기서 지혜는.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지혜예요. 예? 우리는 가끔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를 잘못 쓰는 경우 참 많이 봐요. 요즘 왜 이렇게 게이트가 많아요? 왜 문이 그렇게 많아요? 가만히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. 다 명문대학 나오고 정말 어려서 과외도 많이 했나 봐요. 그렇죠?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다 망쳐먹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병사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 분석력을 가진 명분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첫 번째로 이 손자는 뽑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꼽고 있는 건요. 이건 바로 뭐냐면 신입니다. 신. 이 신이란 건 뭐예요? 믿음이에요, 믿음. 이게 이 sincerity, 아주 신실함, 믿음입니다.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? 믿음.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아마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. 왜 한국의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?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든 게 뭐냐면요. 믿을 수가 없대요. 한국 기업은. 도대체 한국 기업에서 매출이라고 나온 게, 총 자산이라고 나온 게, 이게 분식점 회계인지 뭔지 이게 다 부풀려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자산부터 부채까지 도대체 한국 기업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, 기업들 많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치가 100이라면 70%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러니 주가가 70%밖에 안 가요, 우리나라 주가가. 우리나라 우량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, 세계 1등 기업이. 근데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요?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, 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.
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요.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고민이 이 믿음.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국력은 30% 증가시킬 수 있어요. 예? 우리 오륜 중에서 부자유친, 붕우유신. 예. 붕우유신이라는 뜻이 뭐예요? 그 친구 간에 믿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. 친구 간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까? 그럼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부부유신이에요. 전 부부유별이 아니라 부부유신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남편과 지엄이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. 아니, 군신유의가 아니라 군신유신. 장유유신. 예? 결국은 뭐예요?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전 문제는 믿음이에요.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. 국민이 국가를 못 믿고 노동자가 사장님을 못 믿는 거예요. 저 돈 벌어갖고 뭐 할까? 자기 자식 유학 보내는데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대시켜갖고 지점에 지점장으로 발령낸단 말이에요. 거기서 타는 차 법인카드로 끊는단 말이에요. 그걸 왜 믿어요? 그러니 뭐예요? 돈 조금 주는 게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공자, 노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노노의 공자는 굉장히 신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, 이런 얘기 나와요. 그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, 제자가 이제 그 정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하고 이제 그 공자에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, 예? 족식, 예? 그 다음에요, 족병, 그 다음에요, 민신지,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첫 번째, 뭐가 충족해야 돼요? 예의고 염치고 뭐가 있어야 돼요? 배부르고 등 따셔야 예의 염치도 나오는 거예요. 안 그래요? 네. 그래 결국은 관중도 얘기했지만 창고, 즉 은행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어디 가서 어깨도 피고 예절도 차리고 아이고 오늘 뭐 즐거운 일이신데 제가 한 잔 사지요. 이게 나오는 거지. 당장 이게 먹을 게 없고 통장 비었으면요 푹 찾아갖고 예의고 뭐고 없는 거예요. 그게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는 거예요. 먹는 거. 이게 먹을 게 충분해요. 그래서 이 맹자도 그래요. 항산이 있어야 항상 항자에 이 생산할 산자. 즉 일상적인 직업이 있어야 그래야 항상 하는 마음도 있다. 그래요? 예. 백성들 배부르고 등 따셔봐요. 누가 뭐 도둑질 왜 해요? 누가 왜 나쁜 짓 왜 해요? 뭐가 모자르니까 그런 거예요. 모자르니까. 그래서 일단 이 먹는 게 충분해야 된다. 국가를 운영하려면. 두 번째는 뭐예요? 군대가 충분해야 된다.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국방력이 두 번째다. 세 번째는 뭐래요? 우리의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때 자공이 뭐라 그러냐면요. 이게 이제 논어 12편에 나오는 얘기인데, 선생님, 그러면 저 셋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버려야 될 거, 셋 중에서 제일 먼저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부터 버려야 될 게 있다 하면 뭡니까?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? 예? 뭐라냐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나한테 무릎 꿇고 살면 되지. 그러니까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?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나 힘 없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. 예? 꼭 이기고 살 필요 있어요?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어도 될 건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혹시 또 둘 중에 이 백성들의 이 먹는 겁니까? 아니면 믿음입니까? 어떤 걸 먼저 버리겠습니까? 하니까 이게 없으면, 믿음이 없으면 이게 먹어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예? 결국은 부부간에, 형제간에 뭐예요? 국민과 정부간에, 기업의 노동자와 사장간에 믿음이 있어야, 그래야 이 따뜻한 조직의 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손자는 이 오사 중에 네 번째 장군의 자질로서 이 철저한 지적인 능력과 어울러서 두 번째로 뭘 제시합니까?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믿음. 이 신뢰라는 거예요. 결국은 장군이 나가서 뭡니까? 그야말로 적군을 갖다 잡아서 이겼으면은 반드시 상을 주고,
또 패한 장수한테는 벌을 줄 줄 아는 그 신상필벌.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문제가 많아요.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누가요? 엄한 사람이 뭐 먼저 승진하고 엄한 사람이 뭐 돈 다 받는 거예요. 고생은 내가 했는데.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. 그러니까 싸울 의지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상과 벌의 엄격한 시행, 그럼으로써 병사들에게 믿음, 신뢰를 얻고, 그리고 내가 한번 한 말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경영자의 자세, 이것이야말로 경영자가 지녀야 될, 장군이 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예요? 예? 인이라고 하는, 비네볼런스,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인이 뭡니까? 예? 어질다는 게 뭐예요? 그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물어요. 선생님, 인이 뭡니까? 라고 이제 아주 본격적인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만 공자가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, 인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, 그건 사랑이야. 에? 애인이야? 아이, 한문 번역을 동사로 해야 돼요. 에?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. 애인이 그 애인이 아니요. 에? 인이라고 하는 건 남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뭐예요? 남에 대한 배려예요. 배려는 뭐에서 시작해요?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. 내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인의 시작이에요. 내가 요만큼 높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높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인이에요. 이해 가십니까? 예. 그래서 인이 뭐냐?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부터 먼저 높여주는 거. 내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. 이게 인이다.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. 인이라고 하는 건 따뜻함이에요. 인이라고 하는 건 푸근함입니다. 그게 배려예요, 배려. 지도자가, 장군이, 물론 뭐 지적인 분석력, 그 다음에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 속에는 뭐예요?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왜 그 옛날 장군들, 그 오기 같은 장군은 그 하루는 전쟁터에 갔더니만 웬 병사가 그냥 등창이 나갖고, 이제 손자랑 비슷한 시기, 조금 늦은 시기의 장군인데, 등창이 나갖고 골마서 있는 거예요. 그랬기 때문에 이 오기가, 장군이 갑자기 입으로 가서 그 등창을 빠는 거예요. 장군이 그 한낱 병사의 그 등창 고름을 입으로 쫙 빠져서 푹 뱉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주변에 있는 그 병사들이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죠. 야, 저 장군이 한낱 일개 병사한테 저런 사랑을 베푸는구나. 그랬더니만 그 등창을 빨리고 있는 그 엄마가 그 옆에 있더니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. 아니,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? 저렇게 저 윈자한 장군을 만나서 싸우고 있는데. 저의 아버지도 등창해 놨는데 저 장군이 등창을 빨아줘갖고는 감격해서 돌격 앞으로 하다 죽었시오. 이제 저애도 분명히 저 장군이 못 잊어서 이제 무조건 용감하게 이제 돌격하다가 죽을 게 뻔하니 이게 남편 있고 자식까지 이렇게 됐다고. 그 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될 수도 있어요. 예? 왜 가끔 왜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시장에 가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아시죠? 그런 가장된 인 말고요. 사진 찍는 인 말고요.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주 두드러기가 만나요.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.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뭡니까?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. 진정한 사랑은 저는요,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. 정말 서울역에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요. 거기에 지도자가 한번 가서 그들 손을 이렇게 잡고 한번 따뜻하게 좀 한번 눈물 흘리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예?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런 거 생각 안 나지요, 물론. 근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, 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도 있지만, 그리고 그 내면 속에는 결국은 이러한 이 따뜻한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런 지도자, 아름다운 지도자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있겠죠, 어딘가? 네, 그러한 그 휴머니즘을 갖고 있고 살신성인, 내 몸을 던져서 정말 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고 이루는 그 살신성인의 지도자가
분명히 있을 겁니다.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인이불인이면 사람으로서 안이불 자 어지린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하리요. 예인이 뭐 바깥으로 보이는 형식이니 이와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? 아무리 옷 잘 입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하고 아무리 피부 무용 1회에 30만 원짜리 10번을 받아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뭐예요? 훌륭한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.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형식적인 겉껍질들은요, 결국은 내면에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5가지니까 네 번째 아니죠? 이제 이제 네 번째 할 차례죠. 예, 요 네 번째로는 뭐냐? 용기입니다. 커리지. 예? 용기 아시죠, 여러분들? 장군이 지녀야 될 5가지 덕목 중에 네 번째는 용기예요. 용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? 용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? 그 장수가 나가서 자기는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자기 군사들한테만 뭐 공격 앞으로 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죠. 예? 그러니까 자기 먼저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결국은 이 장군의 네 번째 용기라는 거예요. 네 번째 덕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논어에 이런 얘기 나와요. 인자 필유용이요, 용자 불필유인이라. 이 인을 체득한 이 사랑이 있는 지도자는요, 반드시 뭐도 있냐? 용기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저 사람이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대신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. 결국은 용기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어머니가 평소에 진짜 집에서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것밖에 모르다가 왜 남편이 실직다고 과감하게 밖에 나가서 배추 장사할 수 있는 용기 있죠? 그거 왜 나가요?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.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기도 있어요. 그 용기는 대단해요. 그거는 뭐 아무도 못 말리는 용기죠. 그렇죠? 그래서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꼭 사랑이 있다고는 못해요. 용기도 뭐 이런 껄렁 용기 있잖아요. 왜? 뭐 이렇게 폼 잡으면서 야, 뭐 자동차 타고 가다 문 열고 야, 너 나와. 이건 뭐예요? 이건 그냥 이건 용기가 아니야. 이거는 그게 마치 용기인 줄 알고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. 어머니가 실직된 남편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용기고, 남편이 자기 뜻을 줬고 가족을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할 때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. 가끔 용기를 우리는 이 필부지용이라 그래요. 그 한낱 지아비의 용기. 맹자에 그런 얘기 나와요. 필부의 용기라는 게 있다. 필부의 용기라고 하는 게 있다. 필부의 용기는 뭐냐? 옆에 칼을 차고, 옆에 이렇게 쫙 칼을 차고, 눈을 휘둘기면서 저작거리, 시장거리에서 언놈이 나한테 시비 건 놈 있나 없나 쳐다보다가 나를 째려보는 놈이 있으면 다가가고 칼로 이놈! 이거는 한낱 지아비의 용기다. 왕이시여 필부의 용기를 버리시고 대왕의 용기를 가지소서. 필부의 용기는 한 사람밖에 대적을 못합니다. 진정한 큰 용기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릴 줄 아는 그런 대왕의 용기를 가지소서. 그래야 이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라고 맹자는 강력하게 그 당시 제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진짜 용기 아시죠? 네. 저는 혹시 이런 용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. 요즘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 내부자 고발이라는 거 있죠. 요즘 게이트 많죠? 뭐 게이트 생각나시는 게 무슨 게이트예요? 게이트골 말고요. 뭐 사람 있고 그다음 게이트 있잖아요. 하도 많아서 기억도 잘 못하겠어요, 사실. 근데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면은 사실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의 그 내부자 고발 때문에 나와요. 난 그 현장에 있었다. 난 그땐 몰랐다. 난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틀린 거였다. 난 스스로 반성한다.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,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이것만은 다시 역사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.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용기 말이에요. 그거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. 그걸 갖고 막 무슨
배신이나 이렇게 할 거 없단 말이에요. 예? 그건 바로 뭐예요? 그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용기란 말이에요.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그 쓰레기 같은 짓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정한 용기란 말입니다. 우리는 그런 용기. 자, 이 네 번째는 이 용기입니다. 용기.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가 이 엄이에요. 엄. 이 엄이란 말 아십니까? 엄? 스트릭트니스. 엄숙함. 즉 손자가 바라는 위대한 경영자는요, 이 엄격한 군법의 그 뭐랄까 시행을 할 줄 아는 사람. 여러분들 그 읍참마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울읍자에 목벨 참자 참수한다. 예? 말마자에 마속. 마속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. 이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입니다. 유비라고 하는 저 지금 사천성 성도, 이 총나라를 갖고 이제 왜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천하 3분지계를 세우잖아요. 그래서 남쪽 상해 이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이 손권의 이 오나라, 그 다음에 저 산동성 저 이 조조를 중심으로 한 위나라, 그리고 서쪽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유비의 총나라. 예? 그래서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장군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 밑에 그 왜 제갈량이라고 아시죠? 예? 제갈공명이라고 그러죠. 예? 근데 이 마속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. 마속. 이 자는 유상인데 5명의 형제가 다 위대한 장군이에요. 그 마속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. 그러니까 이 제갈량보다 먼저 죽습니다.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. 제발 저 마속의 말은 믿지 마라. 저 마속은 좀 말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만 믿고 그대로 시행했다간 큰 화를 당할 것이니 그 사람의 용기는 좋긴 좋으나 제발 저 사람 말을 그대로 믿지는 마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알았습니다. 그럼 내가 절대로 그 말을 잘 믿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.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마속이 나서서 제갈량한테 저 공명이시여, 제가 이 가정이라는 지역을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딴 데로 출격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. 그때 이제 많은 장군들이나 저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마속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. 예? 그 말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안 된다. 너는 나랑 같이 공격을 하자예요. 그러니까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. 마속이. 나는 끝까지 여기를 지킬 자신이 있으니까 여가 날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. 하도 간청을 하니까 제갈공명이 도저히 간청이 못 이겨서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맡기게 해요. 결과는요. 마속이 자기가 또 그 뭘까 흥분된 다혈질 성격 때문에 완전히 대패를 하고 군사들을 다 몰살을 시켜요. 그리고는 그 마속이 이제 제갈공명 앞에 다가왔어요. 와서 이제 군법에 의하면 뭐 해야 돼요? 사형이 사형.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. 과연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. 정말 총나라를 세우고 나서 끝까지 같이 하던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말 달리던 그 장군인데 그 장군을 죽일 것이냐 안 죽일 것이냐 다들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마속의 부인과 아이들도 밖에서 울고 난리가 났죠. 그때 제갈공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라고 명합니다. 뭘 위해서요? 대의를 위해서, 조직을 위해서. 읍참마속,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어요. 그리고는 마속의 가족들을 옛날처럼 대해주긴 합니다만 그건 뭡니까? 읍참마속.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물론 뭐 같이 젊어서 고생한 사람들 옆에서 잘 보살피고 싶겠죠. 에?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감하게 뵐 수 있는 사람은 뵈야 돼요. 에? 가만 놔뒀다가는 어쩌면 우리나라는 더 망가지니까 진짜 나라를 위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이 조직과 그리고 이 조직의 대의를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 마속을 뵐 수 있는 이 제갈량의 그
그 피눈물 나는,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? 같이 그 평생을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을 베는 그 마음이야. 전 이해가 가요. 그렇지만 뭘 위해서요? 대의를 위해서는 그 목을 베는 그 제갈량의 그 마음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. 요즘도 목 뺄 사람 좀 있나요? 정말 이 시대에 진정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, 과연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살던 사람을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제 오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오사 중에 이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 장군의 덕목 5가지를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, 결국은요. 예? 예. 정말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? 사기가 아니에요. 예? 머리 잘 돌려갖고 남을 그야말로 이 등쳐서 남의 그 뭐랄까 이 나쁜 것을 빼앗는 그런 지혜 말고요. 이 상황을 상황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고, 그리고 조직의 앞날과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, 지적 능력. 이것이 그야말로 현대 경영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고 봐요. 사람 좋은 사람보다는, 예? 능력 있는 사람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손자도 물론 그랬지만. 두 번째는 뭐예요? 믿음이에요. 어느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믿음이, 신뢰가 매개가 됐을 때 그 조직은 아름답습니다.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. 부부간에도요, 그렇죠? 형제간에도, 모든 가족관계에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. 세 번째는요, 그 끊임없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. 기옥달이 달이 나고 기옥잎이 입이니라.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부터 먼저 도달시키고, 내가 서고자 하면 남부터 먼저 세워줘라고 하는 그 논어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한 이 사랑, 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경영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. 그리고 용기요. 용기는 뭡니까? 예? 필부의 용기가 아니라, 한낱 지아비의 용기가 아니라 어떤 용기예요? 과감하게, 과단성 있게, 그야말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,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? 조직과 그리고 시스템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그 직속 부하를 되칠 수 있는, 맹자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한 가지 더 하고 좀 말을 맺을까 하는데요. 이런 얘기를 해요. 맹자가 이제 그 왕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왕이시여. 이제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, 어떻게 사람들을, 인재를 뽑았을까? 요즘 인재 뽑았으면 굉장히 중요하죠. 인재, 인사는 만사라 해서, 어떻게 인재를 뽑았을까요? 라고 그 기준을 물어봐요. 그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요. 걱정할 거 없어요. 일단 당신 주변에 있는 측근들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봐갖고 얘 괜찮고 쓸만합니다 하면 써요.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? 다른 대부들한테, 더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라면, 진짜 이 사람을 내 보좌관으로 써도 될까 물어봐서 그 사람도 된다 그러면 그때 써요? 아니에요. 온 나라 사람을, 국인한테 인재를 등용할 때 좌우의 측근들한테 물어보고 대부들한테 물어보고 온 나라 사람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때 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. 누가 쓴 거예요?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. 이해가십니까? 네. 저 사람을 쳐야 될 때, 내쳐야 될 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부들한테 물어보고 온 국민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다 모두 다 내쳐야 됩니다 해갖고 내치면 그건 내가 내친 게 아니라 국민이 내친 거예요. 이해가십니까? 네. 결국은 우린 손자병법을 2500년 손자병법을 좀 이 시대에 배우면서 좀 더 그러니까 손자가 고민했던 문제들이요. 손자가 살았던 그 이전 시대에는 야말로 명분과 신비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주관적 사고가 안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. 이제 손자 시대로 내려오면서 좀 더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사람 장군을 하나 뽑더라도 그 사람의 하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정말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손자병법의 시각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21세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
우리가 배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과학적 세계관과 분석적 세계관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한번 가슴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. 그렇죠? 자, 오늘 그럼 손자문법 7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.